예, 한상만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네요. 저 경희대학교 이경전입니다. 저는 원래 토론문을 이렇게 만들어 오진 않는데 오늘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서 글을 써왔는데 이제 문서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목은 한국 금융 범죄 방지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이라고 한번 적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뉴욕의 모겐소 검사의 그 전기에 관련된 책이죠. 바이오그래피를 검사분들한테 이제 나눠주면서 이제 그분이 자신의 롤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결국 모겐소 검사가 그 거악과의 투쟁을 통해서 금융범죄를 이제 척결한 그런 것이 결국 시장 경제를 이제 공정하게 만들고 시장 경제를 수호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산업과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발전한 거는 그냥 모겐소 같은 그런 강력한 검사가 금융범죄를 이제 뿌리 뽑았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이제 법치를 실현함으로써 시장 경제를 확립하고 그 결과 국가를 부강하게 해서 시민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정한 조세 정책이라든가 강력한 금융범죄 척결 정책이 역설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산업 정책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2월에 한국경제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나지는 않았을 때인데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뉴욕의 강력 수사검사 모겐소의 이름을 딴 AI 모겐소 시스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시스템 등에 AI를 더욱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인공지능을 이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시스템에도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오늘 고언을 드리자면 현재 금융위원회 어떤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와 그 운영은 좀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좀 금융기관의 일선의 실무자분들을 좀 인터뷰를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금융기관의 어떤 담당자들이 상당히 업무 비효율을 느끼고 업무 과중, 그래서 뭔가 이대로 계속돼서는 안 되고 뭔가 좀 더 효율적이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그런 선진적인 좀 그런 기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걸 인식하고 있었고요. 근데 상당히 사기의 저하에 빠져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금융범죄 척결이라는 것이 이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내부 영업 목표와 때로 상충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점에서 어떠한 거래를 했는데 이제 본점 자금 세탁 방지부에서 이제 이것이 뭔가 돈 세탁인 것 같다라든가 어떤 뭔가 문제가 있는 거래 같다라고 이제 어떤 룰 시스템이나 이거에 대해서 적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영업점에 보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영업점에서는 이제 상당히 본점에 자금 세탁 방지부와 이제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금융인들의 어떤 금융범죄 척결 의지는 금융기관 내부적 상황에서 자주 좌절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어떤 영업 실적과 고객 유지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부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그런 곤란을 겪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에 대통령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발표한 그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금융실명제가 그 당시에 없었더라면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얼마나 후진적이겠습니까? 당시 그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는 한국의 금융생태계 판을 새로 짠 어떤 혁명적인 성과였습니다. 이렇게 금융범죄 척결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의지와 제도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단기적으로는 불법을 행하려는 그런 범죄 집단이나 단기적 실적에 집착하는 일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는 불편을 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시장 경제를 강건하게 하고 시민과 건전한 경제 주체에게는 경제적 의지를 불어넣는 국가 발전에 의해서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09년경쯤에 이제 한국의 금융범죄 방지 노력이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15년이 지난 지금 이제 또 한 번 레벨업 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2022년에 스위스의 그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리스크 랭킹은 조사 대상 128개국 중에 96위. 그러니까 이건 나쁜 순서이기 때문에 우수한 순서로 하면은 33위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요즘은 한국이 워낙 좀 잘 나가고 있어서 33위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순위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는 26위가 되는 그런 순위더라고요. 물론 최근에 파타 의장이 오셔가지고 한국이 한 9위 정도 된다 이렇게 발표는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는 이제 파타에 소속한 그런 기구라는 관점에서의 발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한국 금융 범죄 방지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5년간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죠. 또 2023년부터는 좀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혁명이 진정으로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말로만 논의되었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정으로 도래했음을 전 세계 사람들이 실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국의 금융 범죄 방지 노력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995년부터 미국의 핀센이 미국 인공지능학회에서 그 혁신적 인공지능 의용상을 받았고, 인공지능학계에서 사실 돈 세탁 방지에 관련된 많은 좋은 논문과 연구가 있었는데 한국의 금융기관이 거의 이것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을 때 저는 당연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범죄 방지에 있어서 인공지능 활용 수준은 지금 미국, 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 비해 아주 일천한 수준이다. 한국이 이제 교육 강국이고 의료, 제조, 초거대 언어 모델에서는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활용 수준이 세계 3, 4위 안에 랭크된다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데, 이 금융 범죄 방지를 위한 한국의 인공지능 활용 수준은 좀 낮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카스텔럼.ai는 2022년에 글로벌 생션스 인덱스를 발표했는데요. 금융 제재 목록에 포함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 목록에 대한 접근 용이성, 발급 당국이 제공하는 지침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데 결국 한 국가가 금융 범죄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한국은 38위로 보고서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 국가는 지금 미국, 프랑스, 카타르, 스위스, 영국.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미국과 영국이 들어 있고요. 현재 한국 금융기관의 어떤 금융범죄 방지 기술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각자가 나름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규칙에 기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금융정보분석원이 요구하는 기준을 그대로 수용해서 보고하는 그런 수준이어서 사실은 각 금융기관이 기술 고도화를 해야 할 어떤 내외부적인 압력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결국은 이거는 정책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책 당국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고도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의 금융범죄 방지의 수준을 한 단계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이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추진했던 것 같은 그런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럼 그 조치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금융범죄 방지 기술의 어떤 고도화 동시에 은행, 증권, 보험, 암호화폐 거래소들 간의 어떤 협업과 경쟁을 동시에 고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범죄 방지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 먼저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반의 금융범죄 색출 시스템 도입을 장려해서 금융범죄 색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간의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한 연합학습 기반의 금융범죄 색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범죄 방지를 위해서 금융기관들은 협력할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개발된 그 연합학습 기법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는 전혀 공유하지 않고도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협력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고, 오늘 그 게리 시프만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에서는 뭐 지금 네이처의 아주 탑저널, 네이처 같은 탑저널에 거의 그 매년 또는 한 5편이 이미 실렸고요. 또 제약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K 멜로디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제약 분야에서 지금 유럽의 멜로디 프로젝트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한국 의료와 제약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검증이 됐고요. 또 제조,
금융은 이미 이제 컨실리언트가 지금 활동하면서 이미 성능이 증명된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범죄 방지 분야에서는 이 금융정보분석원이 이 연합학습에 기반한 시스템을 몇몇 선도적 금융기관과 함께 시범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국정원에 있는 분들과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관세청, 국세청, 출입국 관리소 등을 연계하는 그런 연합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공유 플랫폼이 국가적인 공유 플랫폼이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에서도 여러 가지 범죄를 막기 위해서 그 정부의 정보기관 간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I를 공유하고 모델을 공유하는 형태로 간다면 전반적인 성과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러한 면에서는 이 범죄 방지를 위한 모겐소 AI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면 이것은 비단 금융이나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책 범위를 벗어나는 대통령 정책 아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게 많이 촉구하고 싶고요. 한 가지 오늘 세미나의 큰 의미는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이미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떤 금융기관 간 데이터 공유에 기반한 금융범죄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국가들이 데이터를 공유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실패 경험을 딛고 이제는 연합학습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 미국과 영국 간에는 이 국가 간 연합학습 기반 금융범죄 방지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자유민주 국가들 간의 어떤 금융범죄 방지 네트워크에 동참하고 아시아에서는 이것을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